자, 여러분들은 주말에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ombudsman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107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세 분 나와 계십니다. 갓나. 아, 네. 오빤 갓나 스타일. 딱 방송 그게 한 6회쯤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던가요? 네, 아무래도 관심 많이 갖게 되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있고 뭐 감정적으로 친해지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아마 100회쯤 하시면요. 네, 네. 다른 방송에 북한 전문가로 나가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좋네요.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계속 네.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좋은 점도 꽤 많죠. 그럼요. 보면 그러니까 네, 네.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확고하더만.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손해를 볼까봐 맞아요. 통일 비용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우리는 통일은 필요 없고 이런 분위기라면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네. 돈 말고 다른 방향으로 또 생각하시는 그런 네.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배울 게 많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루한 느낌도 들 정도로 원칙주의자들이 되게 많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나쁜 건 독재지. 음. 일반 민중들이 아니잖아요. 네. 자, 그 옆에는 정명숙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사실은 이 방송의 모든 걸 진두지휘하시는 분이세요. 그럴 리가요. 이 전체적인 구성을 다 네. 제가 결정하는 건 거의 없어요. 자, 계속 수고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이분은 최근에 시사의 여신으로 지금 재탄생을 그렇게 시사를 많이 알았던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와인 이슈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지. 그러니까 011, 017 뭐 이런 번호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여기 또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누가 가져왔습니까? 네, 27일에 이제 투지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011, 017 번호는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번호를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번호 쓰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전에는 법원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다가 패소당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소송 막 하면서 계속 그거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아마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번호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당신들한테 특혜를 줄 수 없어 하는 어떤 원칙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매가 금지된다고. 이거 우리가 시사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뭐 아동 학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이게 민법 915조에 징계권, 친권자의 징계권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 뭐 혈연 중심의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도 오지 않았는가. 뭐 혹시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네. 근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꽃으로 때리지 마라. 네. 이런 거고 저도 이 방송하면서 굉장히 사람이 되고 있어요. 바뀌는 어떤 마인드가 옛날 사람 마인드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자녀 교육은요. 때리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칭찬 위주로 가는 것이 계속해서 질책하잖아요. 네. 그럼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아이 만드는 건 어른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칭찬 방식으로 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는데 칭찬받기 위해서 긍정적 활동을 하는 저는 그런 교육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는 좀 대가족제여서 조금 이제 부모가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뭐 주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촌들이 컨트롤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네. 친권의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잘 지도 편달하는 그런 가정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매는 들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사랑의 매가 아니다 이제는. 네, 네. 학대다 이렇게. 그렇죠. 그 마인드 바꾸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자, 이번 주에 선정된 이슈와는 이슈는 경찰들이 아프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공권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하면은 그냥 총 들이밀고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저희 일선 경찰관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술 취해서 그
파출소나 뭐 지구대 같은 데 와서 또 행패 부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또 상대하고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은 사실 그 사람 상대가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노동자 일 수도 있어요. 일선 경찰관 분들이 그냥 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1년에 한 평균 20여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일반 공무원의 22.5배. 네네. 보통 그 경찰관들이 숨지는 비율에 비해서 2.5배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강력 사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서 일하다가 이렇게 뭐 순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병이 네,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이제 좀 또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네.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제 이게 일반 국민들의 약간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권력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그들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일 뿐인데 공권력에 대한 그 반항감이랄까요? 반항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자꾸 경찰들을 타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면 네. 이분들 자체도 우리 이웃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또 지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건 그거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직장인이잖아요. 이분들도 네.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운 경우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목숨을 잃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파출소나 뭐 지구대 같은 데 술 취해서 오신 분들을 이제 CCTV 그걸 다 공개를 한 걸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별다른 제지 없이 다 이렇게 받아내는 걸 보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유 우리가 아직도 인간적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지양을 하고 네. 어느 선 이상을 넘으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막 술 취해서 길에 쓰러진 사람도 경찰 부르고요. 네. 식당에서 주치난동하는 사람도 경찰 부르고요.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는 일선의 맞아요. 경찰분들. 우리가 뭐 경찰 그러면 비리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이고요. 네. 시절이 많이 바뀌어서요. 최근에 이 근처에 식당도 보면 경찰들이 옛날 같으면 그냥 밥 먹고 갔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경찰분들 오면 정확하게 계산하고 가는 그냥 일선에 있는 그냥 보통 직장인들일 네. 뿐인 거죠. 맞아요. 그들을 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네, 네. 뒤에 안 짓고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그 트라우마 센터가 있는데 수도 적고 또 그것을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도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박봉이잖아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는 일하는 시간이랄까 노동의 강도는 엄청 센데 그쵸. 박봉이다 보니 가정에서는 음,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박봉이야.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자기 비관 상태 그런 것들이 마음의 병이 돼버리면 마음의 병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걸 이겨내지 왜 그걸 못 이겨내 하지만 이미 우울증 단계로 빠지잖아요. 그럼 치료가 필요하지 치료를 안 하고 냅두면 계속 자기만의 세계에 함몰돼가지고 결국에는 나쁜 선택하는 경우가 일반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경찰분들 고생하시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자, 이메일입니다. 민주야 사랑해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이 이슈다 보니 자주 얘기하게 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푸나님이 비교적 기본소득의 핵심을 잘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을 하면 바로 증세를 한다거나 기존 복지를 모두 없앤다고 하는 주장은 정말 왜곡된 주장입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언급이 안 된 다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최백은 교수, 이원재 대표 등등의 분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중요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순환 경제의 기여입니다. 둘째, 소득 불평등 완화입니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 중에서 3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줘서 노는 시간이나 충분한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의적 인간을 만들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기본소득 때문에 아이디어 많은 젊은이가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다가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될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에게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주는 게 기본소득의 목표가 아니다. 다시 한번 한 달 생활비를 주는 게 기본소득의 목표가 아니다. 모든 기본소득 찬성론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만 해도 최종 목표가 월 50만 원입니다. 이것도 15년 이상 길게 보고 차근차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 망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차님 말씀처럼 기재부 홍남기에게 시민들의 빵값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충고를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올림. 자, 이분의 이 이메일 보면서요. 민주의 사랑해님. 이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가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은 기본소득이 최근의 이슈잖아요. 우리가 7년 전에 기본소득 시리즈를 한 20회 가까이 다뤘던 방송입니다. 그때 저도 못 받아들였어요. 왜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논쟁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디테일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들인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복잡한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기본소득 논쟁은 사회의 이슈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논쟁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제일 나쁜 방식이고 그게 맞든 안 맞든 간에 이 뭐랄까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서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보자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뭐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처럼 이미지화 시키는 게 제일 나쁜 거고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디테일이 함정이라는 거를 파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 동원해서 대충 이러하니 기본소득은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건 가장 나쁜 방식이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디테일이 함정에 안 빠지려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를 가져와서 방송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가 되거나 이해가 되면 맞는 거예요. 그건. 디테일이 함정을 가져와서 반대하는 아주 나쁜 방식을 저는 반대합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계속 넘어갈게요. 네. 뉴질랜드에서 차성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푸나님, 뉴질랜드 코비드19 관련해 머니투데이 기자의 뉴질랜드는 코로나 종식 선언하는데 한국은 뭐하냐라는 기사가 있었다니 그에 편협된 관점이 안타깝네요. 푸나님의 시각에 여기 사는 저도 폭풍 동감이에요. 여긴 전체 인구가 500만 정도이고 면적은 남한의 2.7배 정도 되죠. 그러니 서로 거리 두기도 쉽죠. 그리고 감염자가 나타나는 초기에 최고 수위의 경계령으로 국경은 완전히 차단되고 온 인구가 집콕이나 반집콕 상태로 7주 가까이 지냈어요. 집콕이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정부의 지침에 다들 공감하며 잘 따랐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의 3주 가까이 감염자가 제로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종식 선언이라기보다는 레벨 1으로 경보 수위를 낮추어 말하자면 이제야 한국의 생활 방역 상태와 유사한 정도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아직도 국경은 거의 차단된 상태예요. 관광 사업이 주 수입원인 뉴질랜드는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겠죠. 뉴질랜드에서 최근 계속해서 3주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현재 감염자가 완전히 없게 되기까지 어떤 식으로 정부는 관리하고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지침에 따라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뉴질랜드를 통해 혹시 배울 점은 있는가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기사를 내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K방역은 여기서도 대표적인 모범적 사례로 나오곤 해요. 여기서 감염 여부 검사 수를 말하면서 인구 비율로 따져서 한국만큼 많이 검사하고 있다고 하는 등 한국을 모델로 삼아서 노력하는 것이 늘 보여요. 여기서는 사실 봉쇄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우린 얼마나 다행인가 하고 서로에게 그리고 국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록다운 선언으로 크고 작은 모임이나 여행 계획 등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취소하고 갑자기 집에서 제한된 상태에서 지내며 겨우 갈 수 있는 곳 슈퍼마켓에 가서 한두 시간 줄 서서 생필품을 사야 했지만
별 불평 없이 다들 지냈어요. 밀린 집안 청소, 생전 해본 적 없는 페인트 칠도 해보고 정원에 풀 뽑기, 창고 정리 등등을 하면서 새로운 발견들을 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점도 많았어요. 요즘은 서로 만나면 집콕 기간 어떻게 보냈니가 인사해요. 계획했던 여행, 가족 모임 등등 예기치 않았던 것들로 엄청난 불평과 실망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생각보다 잘 지낼 수 있었다고 말하네요. 록다운 내내 날씨가 좋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작은 것들에 행복해하네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란 융통성 있는 자세와 국가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배려로 이런 위기 상황도 좀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생활 방역 수준이 시작되고 관중이 꽉 찬 럭비 경기까지 열리고 교회나 성당의 주일 미사 예배도 정상화되고 클럽, 레스토랑이나 바 등을 다 오픈하게 되는데 감염자가 다시 나오면 어쩔까 하는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나름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효과적인 백신이 조속한 시일에 개발되어 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깃들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멀리 뉴질랜드에서 차성애, 월터, 몬티가 늘 함께해요. 사랑해요 새날, 좋아요 한나인팀. 야, 이게 진실이군요. 7주 동안이나 갇혀서 살았는데 네.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그렇죠. 저 500만. 네. 한 경상도 정도.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국토는? 면적은 2.5배. 네. 이런 상태에서 그때 머니투데이 기자가 쓴 기사 보고 제가 분노했거든요. 대만이나 뉴질랜드는 지금 거의 0인데 한국은 뭐 왜 이렇게 빨리 뭐 어쩌냐 이렇게 상황이 다르죠. 네. 수도권에만요 2천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만 이런 나라에서 통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체 감염자 숫자는 이제 12,000명이에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 몇십만 명 됩니다. 사망자도 말할 것도 없이. 요걸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건 정말 악의적이다. 아니면 무식하거나. 어쨌든 차성현 님이 좋은 소식 전해주셔가지고 뉴질랜드 상황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마인드로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하면 한다고 몰아가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몰아가고. 이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이거를.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준봉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뉴스에 기사를 쓰는 일이랍니다. 왜냐고요? 그까이 거 뭐 대충 검찰한테 정보 좀 얻어듣고 그대로 써도 되고 남들이 올린 기사 단어 서너 개만 바꾸고 그대로 올려도 되고 뭐 편집장이 어디 가서 취재 좀 해와라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조금 있다가 배달원 나오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런 것 좀 물어보고 쓰면 되죠. 배달원이 안 오면 어쩌냐고요? 그러면 그냥 초인종 계속 누르다가 몇 번이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면 되죠. 아, 사무실에 있어서 그것도 어렵다고요? 그건 또 방법이 있죠. 문 앞에 죽치고 있다가 문 열리면 그 틈으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블라인드 틈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은 사과폰보다 우주폰이 잘 찍힌다 하고 기사 쓰면 그게 또 우주폰 만드는 재용이가 좋아하거든요. 그럼 재용이한테 잘 보이고 싶은 데스크가 좋다고 칭찬해 줄 겁니다. 어때요? 기사 쓰기 참 쉽죠? 네, 그래도 명색이 기자인데 그런 거보다 좀 고차원적인 기사를 쓰고 싶다고요? 에구, 욕심도 많으셔라.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어차피 기레기인데 뭘 가려요? 뭐 그래도 정 알고 싶다면 가르쳐는 드릴게. 우선 외신을 몇 개 봐야 해요. 뭐 외국어를 못하시면 구글 번역기라도 돌리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거기서 숫자 몇 개를 빼요. 어떤 숫자를 빼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 숫자는 빼야 돼요. 예를 들어 미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 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 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빼고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하고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어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됐다. 큰일 났다. 이제 곧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거 붙여줘야 해요. 그래야 머릿속에 근거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아 큰일 났구나 하면서 떠들어대거든요. 그거 사기 아니냐고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사기도 맞고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도 맞아요. 그럼 뭐 어때요? 사기 좀 치면 어때요? 그냥 권력만 유지하면 되지. 언제부터 그런 거 신경 썼다고. 이제 기레기를 넘어서 기덕이.
이제 기덕이는 기자 플러스 구덕이에요. 까지 왔는데 여기서 바닥으로 떨어져 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내 밥벌이가 우선이지. 안 그래요, 기덕이 여러분? 브라보. 네. 저도 방송하면서 그 기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너무 심해. 네. 직업이라는 게 진짜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제가 그쪽 과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 되면 되게 영광적인 자리였고요. 그게 뭐랄까 뭐 탐사보도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사명감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거든요. 맞아요. 언론의 어떤 사명.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자기 위치라는 게 있는. 오죽하면 언론을 사부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이라는 이름 자체를 대체할 만한 뭔가 나와야 됩니다. 그 언론이라는 표현에는 굉장히 긍정적 이미지가 들어있거든요. 언론, 언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준복 님이 정말 이분들을 제대로 비꼬는 아주 훌륭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기사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우리가 낫다고 우리가 자부심 갖고 있잖아요. 네. 자, 계속 가겠습니다. WKQSHA1님. 차명진 같은 바보들이야 북한의 구태타나 급변 사태가 한반도 통일의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즉 북핵을 제거하고 나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밀고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그러나 대책 없는 북한 군부의 구태타나 급변 사태가 발생한다면 사실 헬조선의 길이 열린다고 봐야 합니다.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100% UN 안보리의 소관이 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신탁통치이사회를 통해 신탁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도부의 의사를 통해 혹은 그들의 자의로 개입할 수도 있지만 위기 또는 전쟁이 안보리의 개입, 신탁통치, 이러한 자동 메커니즘이 촉발됩니다. 유엔 헌장 제86조 제1호 남욱에 의해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100% 자동으로 신탁통치이사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건 중국과 러시아의 권리와 같아서 한국과 미국이 밀고 올라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김정은이 무너지면 흡수통일이 된다? 아닙니다. 1945년 상황이 재발된다고 봐야 합니다. 신탁통치는 군정입니다. 따라서 그 배타적 성격에 따라 지역을 쪼개 각자 군정을 실시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 목적은 자유선거를 통한 국가와 정부를 세우기까지 군정을 실시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친미 세력, 중국은 친중 세력, 러시아는 친러 세력을 각자 자신이 군정 지역에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밀고 올라간다? 그건 유엔 헌장에 앞에서 말한 시나리오는 유엔 헌장에 근거한 자동 메커니즘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안보리와 싸운다? 말도 안 되죠. 안보리 입장에서 한국은 1948년에 건국된 신생 독립국일 뿐이며 북한은 따로 유엔에서 국가체제로 인정받은 정식 국가입니다. 애초에 우리 땅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국제법에서 각국의 헌법은 대통령이나 총리 등 누가 그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참고할 뿐 그 외 다른 헌법 조항은 국제법 관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과 한국 대통령이 일본 헌법에 구속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김정은이 북한을 잘 통치해서 한국과 통일 과정에서 연착륙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시나리오가 미국에서 만든 걸까? 중국 또는 러시아가 만든 걸까? 그걸 따지겠지만 사실 위의 시나리오는 미, 중, 러, 심지어 한국조차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돼 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경제연구원장 좌승희 등이 미국과 독일의 용역을 발주하여 완간한 한반도 통일 핸드북 시리즈에 1990년대 이미 흡수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위와 유사한 시나리오들이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것으로 이미 결론 나와 있는 것이죠. 왜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 높은 것으로 나타날까? 그 이유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상호 이해와 상호 이익의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어떤 국가나 동맹의 폭주는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위의 시나리오로 전개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북한과 평화적으로 교섭, 교류, 협력해서 물자와 인원을 교통하고 점진적으로 평화 통일로의 길을 선택하는 외에 다른 선택사항은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
야, 좋은 글이세요. 네. 네. 우리는 막연하게 심리적으로 흡수 통일, 무력 통일 반대한다 이런 개념이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북한은 평화적으로는 통일할 수 없다는 게 저쪽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 정책 비슷한 류의 정책을 하면 계속 반대했던 사람들이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 봐라. 우리는 흡수 통일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해왔던 정책 자체를 실패한 것으로 이제 규정을 내려와 버렸잖아요. 저들이 아주 악랄한 논리입니다. 무책임한 논리고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무력 상황이 되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에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이 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한 사람 다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이 영타를 한타로 치면 뭐예요? 찾아봤는데 네. 저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네. WKQSHA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네, 사랑 사람 3님 전화 위복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계속 어겼고 한국도 약속을 어기게 종용하니까요. 전쟁을 원합니까?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일본일 겁니다. 왜? 다시 경제를 일으키기 원하니까요. 과거 6.25 때 일어섰고 베트남 전쟁 때 선진국으로 올라섰으니 이번을 기회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평화를 원합니다. 청송마지님,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미국은 분단 체제를 원하고 북한과 달리 우리는 미국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 오죽하면 북한이 우리에게 미국이 채운 개 목걸이를 풀고 나올 수 있느냐고 비웃었을까요? 가스총님, 개혁이나 혁명, 역사는 언제나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의해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눈 동그랗게 뜰 정도의 자주적인 대북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우리 민족이 어차피 한 번은 감당해야 할 도박이라면 도박이다. 국회도 준비되었으니 차라리 이게 절호의 기회다. 김기봉님, 다 필요 없고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 또한 나를 지키고자 모진 핍박과 피눈물을 삼키며 이 정부를 만들지 않았던가.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촛불이 진다. 예, 여러분들 제가 또 이 티셔츠 피스 0427 이 티셔츠를 입고 나온 이유가 다시 한번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다 그런 분위기 이런 간절한 소망이 좀 들어 있고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이 옷을 좀 몇 번 더 입을 생각인데 똑같으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미국이 있어서 뭐 되고 안 되고의 차원을 떠나서 북한과 평화적으로 잘 지내서 휴전선 걷어내고 자유왕래만 해도 돼요. 그 상태까지만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 이제는 계속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너무 낙담들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가다 보면 좋은 세상이 또 금방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사방송에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북한이 너무 세게 나오면 대한민국의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는 말씀도 드려보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S 슈퍼맨님, 김현철 장관 문제가 아니라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통일부에서 승승장구해서 현재 간부가 되어 있는 수구 쪽 관료들 모조리 자르고 민주정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기조가 맞는 간부들로 꾸려야죠. 장관만 바꾼다고 될 게 아닙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원티드님, 지금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들 빼고 홍남기, 김동연처럼 대부분의 장관들이 당시 강했던 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하기 위한 적당히 보수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주정부에 맞는 하반기 내각 개편을 단행해야 합니다. 신피터방님, 절대로 늘공은 장관 임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 늘공의 진급은 순서대로가 아니고 실력과 성과로 해야 합니다. 또 늘공의 봉급은 구간별로 40, 50대를 최고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향으로, 즉 호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이 올라갈수록 낮은 보수로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할 일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홍 부총리, 안 변하나? 내가 봤을 때는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예를 들면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심사숙고한다기보다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대한민국 국감 지킴이로는 딱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좀 우직한 면이 있고 달리 보면 완장을 채워드리면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뭔가 변화도 가행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들 입장에서. 이게 아주 평화로운 시절, 보통의 시절에는 딱 맞는 사람인데 이 시대에는 안 맞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김상열님. 보수 세력, 보수 언론이 사고치고 그 사고 터지는 걸 보고는 진보가 욕먹고 비난받고 이게 뭡니까? 사고친 놈들 보고 치우라고 합시다. 대북 전단지 뿌린 놈들 책임져라. 밥그릇 물그릇님. 윤석열이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됐다는데 실시간 보고 받고는 있나? 장모 숨기는 방법 실시간 보고 받느라 짬이 안 나제? 욕 본다. 요거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윤석열이 또 이런 기사가 나올 때가 됐는데 실시간 보고하라고 웃겨서 정말. 기억님. 북한은 삐라보다 통합당이 탈북자 국회의원 시킨 것에 더 분노하고 있다고 본다. 김경성님. 여기가 어디라고 국제 떠돌이가 되어 보아야 조국 귀한 줄 알 녀석들. 토착 외구 친미 매국노들의 놀이개가 되어 설치는 꼴이라니. MTV님. 이번 북한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간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 상대하려면 웬만한 멘탈로는 진짜 힘들 듯하다. 트럼프 상대하는 한국 정부 보면 보살이요. 막 질러대는 북한 보면 역시 사람이었구나 싶다. 네. 어렵습니다. 남북관계 어렵습니다. 이게 남과 북만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여기에 뭔가 이어져 있는 대한민국 내의 반대 세력, 미국 쪽의 반대 세력, 세계적인 반대 세력들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본도 있고요. 일본은 한국이 통일되거나 사이가 좋아지는 걸 바라지 않죠. 늘상 북한을 핑계로 일본이 정권 유지를 해왔거든요. 일본이 미사일을 일본 본토 상공으로 날아가게 쏘면 아베 승리 이런 식인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어렵습니다. 미국에 무기 팔아먹는 방법도 있고요. 적당하게 이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적당하게 이 긴장이 유지돼야만 더 이득 보는 것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심정을 이해는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서 지금 다시 북한을 바라보게 된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서로는 방법이 너무 과격하지만 한편으로 이해는 한다. 다만 더 이상 나가지 말라. 이 정도까지가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어마어마하게 폭약 쏟아부어가지고요. 그 옆에 개성 지원하는 재단이 있어요. 거기 이사장님이 김지한 교수세요. 근데 그 건물까지 일부가 날아갔잖아요. 폭탄을 너무 많이 장착했기 때문에 몇 배 더 장착해서 했다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네, 본주루님. 털끝만치 양심도 없는 통합당. 법사위원장을 챙겨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려 했던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 자기들이 해먹었던 부정부패 털릴까 두려워했던 것이겠지. 모르긴 해도 최소한 민주당에도 한두 명은 있을 듯. 그러나 촛불 시민의 염원인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으로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 민주당 파이팅, 새날 파이팅. 방종헌님. 역사는 돌고 돈다. 통닭당은 또다시 군사정권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왜? 현재 대선 인물이 없기에 또다시 그들의 정권을 위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추론해 봅니다. 김효현님, 미통당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허나 작금의 행태를 보면 아직 먼 것 같다. 깨어있는 시민님,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미통당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퇴장, 거부, 항의, 일 안 하려는 창의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거 말고는 한 게 없잖아요. 당 이름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미통당의 망국적 작태가 징글징글하네요. 네, YAA님. 아니 교수님이 조별 과제를 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했는데 한 학생이 그날까지 못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미뤄줬더니 이젠 아예 수업 출석을 안 했네. 교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온 사람들끼리라도 수업 발표 진행해야겠지. 남은 학생들까지 피해보라고? 눈동자님.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완전 동감. 국민들은 365일 잠도 설치고 동분서주 하는데 실적 없고 출석 안 하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마땅히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금요일까지도 들어오지 않아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한 번 더 기다려준다. 다음 주에 무조건 한다 이건데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죠. 네.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국민들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저번에 한번 6석을 한번 가져와 봤더니 상임위원장 국민들 여론이 더 높아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답답하게 끌려가지 말라는 게 다수 국민들 생각이기 때문에 명분은 준다고는 하는데 지금 3차 추경이니 뭐니 굉장히 지금 급박한 그렇죠.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 안 하면 세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국민이 일 안 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이 자신들의 직업이라고 하면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행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필연적으로 18석 다 가져오세요. 그거 16석 가져오나 18석 다 우리가 가져오나 똑같습니다. 참 계속 가시죠. 찐따님, 친일 매국노 이명박근혜와 외구통합당이 죄다 무사한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사람들만 툭하면 쥐어 터지나. 하긴 아직도 대한민국은 친일 매국노들이 판사와 검찰을 죄다 쥐고 있으니 그렇겠지만. 손일선님, 이명박근혜 때는 맞고 문재인 때는 틀리고 나경원은 맞고 조국은 틀려.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고 소위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대학이라는 서울대의 결론입니다. 서울대생들은 이중잣대를 휘두르고 언론과 통합당은 박근혜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미 돌아가신 노 대통령까지 저들의 삐라에 이용하는 탈북민들, 결국 돈맛에 정신줄 놓은 인간들이죠. 오만식님, 법이 없는 세상, 법이 법을 모르는 세상, 누구를 위한 법인가? 법의 중립성은 있는가? 부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법, 정의와 평등은 존재하는가? 국가의 주체는 국민임을 잊지 않았는가? 계속 가시죠. 아름님, 동양대 표창장이 뭐라고 소환도 없이 기소한 검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라더니 제1야당 전 원내대표 의혹에는 침묵하는 언론, 조국 장관 자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며 시위하더니 사라진 대학생들, 비호감 3종 세트. 어게인스트 올 오즈님, 무죄인 사항을 유무죄를 따지는 게 말이 되나? 유죄인 상황을 유무죄로 따져야지. 청솔님, 한둘이어야지. 이 정도면 판 다 깨고 검찰 대신할 조직 새롭게 만들고 법원 등 사법부의 조직 역시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깔끔하며 국력 소진이 덜 되는 방법일 겁니다. 치료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능한 거죠. 지금은 암 종양이 광범위하게 퍼진 만큼 그걸 치료하려 하기보다 도려내는 수술이 훨씬 빠르고 능률적일 수 있죠. 공수처도 지금 같으면 무용지물 됩니다. 거기에 꼴통 하나만 들어가도 또 조선일보처럼 문재인 대통령 모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죠. 그 입 좀 다물어라 님. 짜증나게 왜 민주당 인사들만 이상한 머저리 단체들한테 고발당하면 바로 검찰 수사 들어가고 재판까지 가는 거냐? 어처구니가 없다. 미통당 버러지들 그렇게 폐악질을 해대고 고발해도 수사하지도 않고 정치질하는 개검들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썬킴님, 윤석열 법사위에서 부를 때 한동훈, 이동재 구속 안 한 이유도 물어야 합니다. 오세훈 건으로 구속된 이들도 문제 해결해 주어야 할 텐데 이렇게 답답합니다. 국민들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이들이지만 이렇게 법의 공정성이 마음대로인 나라라니. 그렇죠. 우리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저는 사실은요 나경원과 조국 장관이 비교되는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의 그렇게 그 난리를 쳤는데요. 확실하게 이거 유죄구나. 쉽게 표현하고 지지했던 우리들이 부끄러울 정도에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과 나경원을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게 웃기죠. 나경원 같은 자들은 뭔가 굉장히 막 피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딱히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한 번 하지 않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의 마지막 남아있는 적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답답하죠. 계속 가겠습니다. 네, 예스 노우님. 이재명이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는 후보자 토론을 하면서 상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해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면 유죄가 될 것입니다. 해방 직후 난리는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피플 슈레인 프리님. 적폐청산 도구로 쓸 수 있는 최적의 정치인 이재명. 이명박근혜 때부터 털어도 걸릴 게 없으니 가짠치 않은 여배우 공작단까지 별의별 수작에 이재명 죽이기에 판사들도 동참하는지 두고 보마. 넌 누구냐님. 모난돌이 정 맞는다 했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너무 바른 말, 정당한 일만 하는 게 결국 자기네가 쫄리는 게 있기 때문에 뒷일이 겁나니 빨리 잘라버리려고 300만 원으로 지사직 날리려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하이 양양님. 침묵이라기보다는 대답할 시간도 없었고 더구나 묻지도 않은 사안에 대답을 안 해서 허위 사실이라는 건 정말 개쓰레기 판결이 맞아요. 김영님. 대답을 안 해서 유죄라 18 욕 나옵니다. 그래서 AI 판사 도입 필요한 겁니다. 지들 맘대로야 이 판결이. 법진님. 당연히 무죄입니다. 조작된 정치 공작이 다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했던 토해당과 검찰, 가짜뉴스 왜곡 보도한 언론사, 허위사실 퍼나른 일배출 개독단, 날조뉴스 양산한 극우 유튜버까지 모두 공범이며 이들 모두가 진짜 처벌의 대상입니다. 계속하시죠. EKEJ0412님. 세계 1위인데 자국에서는 나라 망했다고 보도하는 미친 언론. 왜 이런 좋은 소식을 직접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 건지 너무 화가 나네요. 사쿤탈라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총 재산의 몇 %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부자나 서민의 재산 차이도 체감하고 느끼는 고통도 똑같이 체감하니까요. 그런 재산은 숨기겠죠. 프리님. 푸나님 말씀처럼 폭발 게이지 터지기 전까지 기다려봅니다. 대신 상처를 줄 정도의 일부 극진보 유튜버 채널로 인해 당분간 모든 채널은 배제하고 새날만 조용히 시청하려 합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와 다름을 배척하지 마세요. JW우님. 예전에는 식생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우리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고추장이 너무 짜고 조리 시간도 길고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하루빨리 서양식 고단백질 식생활로 바꿔야 한다고 배웠었는데 우주 식단에까지 한식이 들어갔다고 하니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창시절에는 국영수가 아닌 영수국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싫었었는데 한글과 한국말도 세계를 제패하고 우수성을 인정받는 시간이 오겠지요? 예, 이게 지금 우주 식단에 한식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가 이제 우주 식품들을 연구하다가 실제로 우주 식품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지구상에 좋은 식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단일 식품 뭐 예를 들자면 브로콜리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있는데 그 베스트 10 안에 유일하게 한 나라의 음식으로 한식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식은 되게 좋은 식품이다. 채소가 많고요. 다음에 발효식품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일본 번역해서 나오는 소설들 엄청 많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최근에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한국 소설들이 일본에 엄청 유행입니다.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문화적인 것.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못 뒤집는 것들이 문화인데요. 한류, 케이팝 한류라든지 아카데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일본이 대한민국 책을 수입해서 지금 번역해서 보기 시작했다. 문화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데다가 의료, 방역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선진국 선언만 하면 돼요. 안 하고 있죠, 일부러. 무역에 있어서의 특혜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요. 더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 LIMJ님, 와일드동님, 다음에 YHKIM7447님, YHHO0026님, 시크릿99님, YAA님 이분들 댓글은 못 읽어드려 죄송하고요.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날 애청자 43살 윤영식이라고 합니다. 간밤에 6년의 동거한 반려묘 지아의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털어놓을 곳이 없어서 새날에라도 메일을 보낼까 하고 메모장에 글을 쓰고 고치기를 반복하던 중에 지아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20년 넘게. 그래서 이럴 때 터놓고 대화할 친구도 없고 겨우 생각난 게 새날이네요.
지아는 임시보호 중이던 새끼 길고양이를 누나가 입양했는데요. 활발했던 애가 중성화 수술의 충격이 컸는지 그 후로 사람을 피하고 낮에는 옷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지아가 방 안에 틀어박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토피와 불면증으로 흉한 몰골을 한 제게 마음을 열어서 애교도 부려져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예민하고 가렵다 보니 짜증도 많이 내고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잘 챙겨주지도 못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줬습니다. 하긴 지아뿐만이 아닙니다. 40이 넘어 누나 집에 방 한 칸 차지하고 앉아서는 세상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자신이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지내고 있으니 누나도 공황장애 치료를 받은 지 꽤 됐는데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아와 6년을 살면서 장난감이나 간식 한번 사준 적이 없습니다. 고양이들 뿐만 아니라 조카들이 유치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걸 누나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떠넘겼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지아도 아프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고 저로 인해 고양이는 물론 누나와 조카들의 행복과 시간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듭니다. 저도 원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핑계 같지만 가정 불화로 불안함 속에 눈칫밥을 먹다 보니 어릴 적부터 잦은 잔병치레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있었고 어머니의 가출과 부모님의 이혼, 중학교 땐 교통사고로 할머니와 아버지와 누이를 눈앞에서 떠나보낸 후엔 실어증도 겪었습니다. 군 입대 후엔 불면증과 아토피가 너무 심해져 살점을 파내는 극심한 가려움에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다가 2차 감염으로 온몸에 고름이 찬 후에야 겨우 병원에 입원했더니 선임이 절 성추행했고 초소 생활 중엔 소대장과의 마찰로 장전된 K2의 총구를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에만 가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텼는데 피부는 더 악화되고 잠은 들 수 없고 그러다 이혼 후 얼굴도 거의 못 보던 엄마가 전신마비로 돌아와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호하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난 왜 나쁜 일만 일어날까? 운이 없구나. 뭘 해도 안 되겠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학교도 포기하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으며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고 몸 상태 때문에 인력 사무실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마저도 버거워서 결국 집에서 공모전과 경품 이벤트를 하며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모아 생활비에 보태며 지내왔습니다. 두서없는 신세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징징거림이 폭력이란 생각도 들었지만 매일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지아를 지켜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보다 가족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또다시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아와 이별하고 난 지금은 다시 무기력하고 나태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거란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앞에서 저를 애청자라고 소개했는데요. 사실 애청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투표만 빼먹지 않고 할 뿐 집회를 나간다거나 정치 후원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새날을 들으며 못난 제 인생을 사회 구조 탓으로 돌리고 합리화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시간 때우기든 합리화든 앞으로도 새날을 들으며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난 전 이분이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한테는요, 너 강해져라라고 강요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분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 가출하셨고 부모님이 이혼했고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누나가 눈앞에서 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군대에서는 또 이런 심한 일을 겪었고 얼굴도 거의 못 보던 엄마가 나중에 전신마비로 돌아오셨는데 간호하시다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의지하는 강아지도 최근에 죽었고요. 이해됩니다. 물론 강한 사람들은 그걸 깨치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 또 일어나셨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고자 해도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다만 이겨내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윤영식님이 이제 이렇게 털어놓으신 거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마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큰 용기 내신 것 같고 이렇게 나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든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시는 게 큰 용기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저희들처럼 조금 얼굴을 안 보고 소통이 가능한 곳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으신 일 뭐 취미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시면 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운이라는 게 뭐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든 일 많이 겪으셨으니까 다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좋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일 생기실 거라고 또 저희하고 만난 게 또 좋은 인연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일단은 지금 아토피 상태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또 위축이 돼서 바깥 활동을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 가셔서 아토피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였는데도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약도 복용하고 바르고 해서 많이 나아진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어떤 드러나는 부분에서부터라도 좀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그러한 것들이 또 강함을 주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이제 일단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토피가 심하시다고 하면 그것부터 좀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전 첫걸음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냥 이렇게 글로 읽었을 때는 참 고생 많으셨다 했는데 또 목소리를 내서 읽으니까 더 감정이입이 막 돼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책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책 한 권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쩌다 히키코모리 얼떨결에 1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도 김재주 작가님이 쓰신 건데 어쩌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히키코모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10년 동안 내 방에서 나가지 않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래서 나오는 과정도 정말 용기를 내서 나왔다기보다는 나오는 것도 되게 힘들게 해서 10년 만에 나오셨는데 사람들을 만날 때 누가 이제 커피를 사다 달라고 했는데 커피를 사는 방법조차 모르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이나 집안에만 있었고 사람들과 교류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나가고 이러는 모습 그다음에 10년 동안 내가 왜 무슨 이유도 없이 히키코모리가 됐지? 막 이런 식의 내용들, 나를 성찰하는 과정, 내가 나를 바라보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저는 이분도 20년 동안 다 나를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셨던 것 같고 그 시간이 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분 아니 먼저 말씀. 아니, 먼저 말씀. 예, 그냥 너무 자신을 너무 돌아보면 그게 또 오히려 자신을 못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은 있잖아요.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타까웠고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상파 정도 되면은 이 투고 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임지님이 말씀하신 그 책 하고 제가 사서요. 책하고 고려를 한번 지급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최초입니다. 메일을 소개해드리는 정도였는데 이게 생산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소재를 줌으로써 방송의 어떤 특정 시간만큼 우리가 이득을 얻었다면 그게 얼마든 간에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생산적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맞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이메일로 계좌번호와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듣고 계시면은 저한테 답장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이메일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근황을 들으면서 같이 소통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나중에 또 새날 패널도 되시면 더 좋겠네요. 빙고! 자, 감사드리고 자, 새날 한나인 107회 방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